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6월 27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제가 영상 뒷부분을 먼저 편집하다 보니까 탁상용 선풍기 소음이 조금은 섞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 조금은 듣기 거슬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 코스피를 보면 오늘 시장 흐름은 참 좋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오후장에 다행히도 조금은 돌려 세우면서 코스피는 어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되었고 코스닥만 0.6%의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그렇게 흐름이 좋진 않았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의 흐름이 참 좋지 않았어요.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모두 5%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고, 반대로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또 펄어비스 오랜만에 또 강한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오늘은 흐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볼게요. 자, 오늘은 외국인이 1000억 가까운 순매도가 나왔어요. 최근 들어서 계속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다만 연기금 쪽에서는 오랜만에 또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도 같이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전체 코스피 수급은 좋지 않지만 4거래 연속으로 외국인이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6월 13일부터 보면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반대로 하이닉스의 수급은 좋지 않네요. 자,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 조금은 나뉘고 있는 것을 배당에 대한 이슈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은 삼성전자가 높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그런 부분도 조금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간헐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지만 오늘은 500억이 넘는 굉장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기아. 대체적으로 자동차 관련주가 3종목이나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관은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현대차, LG이노텍. 기관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련주가 포진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도 다시 한번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1.1% 급락이 나왔고, S&P 500은 0.45%, 다우지수는 그래도 보합이었네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도 6월 중순부터 과열을 시켜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소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는 2% 급등이 나왔고,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마무리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오늘도 하락이 나오면서 0.75%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0.8%, 반대로 중국 증시는 오늘 0.9%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미국과 일본 시장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제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 나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볼 때는 대체적으로 많은 업종들이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기가레인을 중심으로 5G 관련주들, 그리고 해운 관련주, 또 조선 관련주까지 이 3개 업종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업종들은 오늘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강했던 업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독 한 종목만 상승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업종 내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골고루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업종이 강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5G 관련주, 그리고 조선 해운 관련주 이쪽이 그나마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 5G 관련주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52조 원을 투입해서 2030년까지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화하겠다는 비전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5G 관련주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고, 오늘처럼 좋지 않은 시장 환경에서도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5G 관련주는 지금 기가레인을 제외한다면 에이스테크라든지
오이솔루션 그리고 KMW 모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반짝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 업종들의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필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역배열이죠.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고. 때문에 오늘 조금은 기대해볼 수 있는 이슈가 나왔다고 해도 저는 차라리 최근에 강한 업종들, 반도체라든지 조선 혹은 기판 관련주들 등등 많은 업종들이 있죠. 조금은 정배열 초입 구간의 그런 업종들을 매수하는 것이 훨씬 적절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단순히 어떤 재료와 이슈에 의해서 무턱대고 매수하지 말자, 그 점을 강조해 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어떤 좋은 기사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6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중간 배당을 허용하는 종목들에 한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연속적으로 보유하지 않아도 돼요. 내일 종가에만 보유하고 있다면 충분히 중간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을 말씀드려보면 모든 종목이 중간 배당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약 60개 정도? 그 정도로 알려져 있고, 제가 여기 리스트를 한번 가져봤거든요. 일단 배당 수익률을 보면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중에서 현대차가 2%가 넘는 배당을 예상하고 있고, 또 KTNG는 3%의 배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항상 배당이 높았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KTNG를 제외한다면 현대차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이라든지 또 시단지주, 금융주들, 이런 업종들이 높은 배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여기 혹시나 있다면 예상되는 배당금, 주당 배당이거든요. 한번 화면을 정지하고 살펴보시고요. 일단 이런 종목들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내일은 반드시 보유를 하셔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말 배당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락 있잖아요. 배당락 전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배당락이 지나고 나서는 또 며칠 동안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중간 배당은 그 공식이 꼭 맞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계속 많아지는 만큼 이번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연말 배당처럼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은 커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점을 한번 참조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대형주들이 모두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만 유독 현대차만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기아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 관련주가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밤에 나온 기사를 한 가지 보면 현대차와 기아가 8년 뒤 1800조 원 글로벌 커넥티드카 영토를 확장한다는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사용할 때 첫 화면이 윈도우가 있잖아요. 그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OS를 활용한 것이고, 또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OS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화면, 그 화면 운영체계 OS를 주도권을 놓고 많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라는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 이 OS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구글이 독자적으로 만든 것을 활용하는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현대차처럼 자체적으로 만든 반구글 기업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OS를 활용하는 기업은 예를 들어 폭스바겐, 혼다, 포드 이런 기업들이 있고, 자체적인 OS를 활용하는 기업은 테슬라, 현대차, 도요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8년 뒤에는 1800조 원의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그 시장을 현대차와 기아는 직접 뛰어들었고, 앞으로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려 1800조 원의 시장에 현대차 그룹의 OS 사용자가 1000만 명이 돌파했고, 이런 부분은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을 조금 받는 것 같고, 또 대형주 내에서 높은 배당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도 오늘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일 이후의 흐름인 것 같아요. 정말 배당을 위해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미래 비전에 대해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내일 이후부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21선을 오랜만에 돌파하면서 대형주 내에서는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시장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시장이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위치에서는 떨어질 수 있는 그 폭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마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폭이 저는 크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잠시 쉬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